예, 평화누리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이웃에 사는 우리 이웃 또 이웃 친지들도 소개를 하고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깊은 예배로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태림 권사님께서 송장수 연세가 69세가 되시고 또 따님들이 결혼해야 할 그런 입장에는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마음을 갖고 발언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잠수 우리 여사님을 위해서 큰 축복이 있기를 비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21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에서 국제 지도자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소카 프놈펜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 양창식 회장님이 가셔서 또 주제 발표도 하시고 참석을 해서 송용천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기 미국의 그 댄 버튼 회장님이 세계 국회의원 연합 회장으로서 또 말씀을 하시고 많은 지도자들이 참석을 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천주평화연합 아시아 태평양 부사무총장께서 그레고리 스톤이라는 분이 자장이 되셔서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인도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열어갔습니다. 이분은 유럽 대표단으로서 오스트리아 전 국방장관을 하신 베르너 파슬라벤드 박사입니다. 이분도 지금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엔 상임이사국이고 우크라이나와 더불어서 전쟁을 벌인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놓고 볼 때 유엔이 평화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 또는 상임이사국이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평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유엔의 역할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단으로 굿넉 조나단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평화정상연합 아프리카 의장님이시고 이분은 일찍이 아버지도 대통령이 되셔서 참 명문가예요. 또 아들도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 참 아프리카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십니다. 이분은 남미 콜롬비아의 전 대통령을 하신 지미 모랄레스라고 하는 분이 참석을 하셨고 이분은 네팔 대표단으로 사르마 올리라고 하는 분인데 네팔 총리 2015년부터 16년까지 총리를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파키스탄 대표단으로서 유수프 라자 갈라니 파키스탄 총리로서 2008년부터 12년까지 파키스탄 총리를 하신 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대표단으로서 마이트라 팔 시리세나라고 하는 스리랑카 전 대통령 2015년부터 19년까지 대통령으로 지도자가 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대통령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을 하신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아랑고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대표로서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이 주재 연설을 하심으로써 어머님의 사상이 참 현지에서 이제 잘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머님의 또 말씀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 평화 서밋이 행사가 되었습니다만 어머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각 지역에서 그 모든 행사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이런 행사를 평화 행사를 이제 실시하자고 했을 때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주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모든 전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 또는 지도자들이 약 4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성대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어머님께서 기조연설을 직접 가시지 못하시고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 평화 서밋은 세계 현재 각 대통령 또는 전 대통령 이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곳인데 우리 UPF 참 부모님의 사상을 중심 삼고 또 UPF와 함께 공동 주최를 하면서 이렇게 성대한 국제회의를 잘 치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식구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갈등과 가족평화, 가정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갈자는 칡갈자는 칡, 그리고 등자는 등나무 등자.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그런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이렇게 감긴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갈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갈등은 개인과 개인의 또는 개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또는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많은 갈등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쉬운 두 마디로 표현이 되지만은 그 상황은 대단히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풀이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 또는 사전에라든지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내용도 많이 소개를 하고 또 이 갈등 해결의 기술이 협상이나 조정이나 중재 이런 것으로서 해결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볼 때 갈등의 견해가 어떻게 소개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개인의 갈등 문제도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 마음의 갈등입니다. 본심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심이라고 하는 서로 방향이 다른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두 마음이 있도록 만들었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이 사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주체가 마음속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생겨났다.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 인간의 타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속에서 갈등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갈등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택시 운전사가 가정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운전사였는데 손님을 태우고 나중에 보니까 뒷좌석에 보니까 손님이 어떤 가방을 놓고 내리는데
근데 그 손님이 그 가방을 어디다 놓고 내리는지, 어떤 차인지도 차 번호도 모르고 참 이런 상황이니까 이 택시 기사는 마음속으로 갈등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은 바로 회사에 가져와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매일 지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본심으로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내가 이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 현금이 들어있어. 많은 현금이. 그러니까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심은 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야. 이걸 사심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집에 말이야 빚도 갚아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지 않느냐. 이건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 이건 너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은 회사에 가서 신고하라고 사심은 네 해라고. 이 두 마음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이게 갈등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는 말로서 갈등 그냥 이야기하지만은 이 택시 기사는 그 가방을 갖고 와서 밤새도록 잠도 한숨도 못 잤어요. 왜? 신고해라, 너 해라.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지도 못하고 저럴지도. 신고하려니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려니 본심이 내 마음 자꾸 찔러대고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이 갈등 상태죠. 다음날 날이 밝아가지고 도저히 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회사에다 갖다 주자. 이래가지고 가방을 회사에다 갖다 주고는 마음이 다 풀려서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무엇이 힘이 세었습니까? 본심의 힘이 세워져서 사실 너 해라고 하는 이 욕심을 이겼어.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해소되더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너 해라는 이 사심이 없느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 내 개인 속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이런 상태가 내 개인에서도 있고 여기서 소개되는 바와 같이 이런 모순 상태가 가정에서도 일어나 남편과 아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고부 간에도 며느리와 그 다음에 시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노사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 오늘 남한과 북한에서도 갈등 문제죠. 이것이 평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갈등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도 그런 걸 경험을 하고 그런 것을 겪어와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갈등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국가 문제에서도 러시아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문제도 국가 갈등 문제 아닙니까? 세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사적인 생활 영역 속에서도 일어나고 영적 공적 영역 속에서도 일어나고 또는 체제 속에서도 일어나고 문화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이념적으로도 이런 갈등 문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문제를 이게 사상 문제지요. 이런 문제. 이것이 인류 역사로서 6천년이나 하는 긴 세월을 흘러온 동안에 이 갈등 문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본심을 지향하는 선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고 이 사심에 지향하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 강하게 작동하니까 이 갈등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이러한 선악의 투쟁, 본심과 사심의 대립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류 역사의 불행과 고통을 이끌어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간단한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조금 볼륨을 올려주세요.
아기사슴이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사슴이 강물로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먹잇감을 포착한 악어가 울진하고 있었죠. 어미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죠. 어미사슴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이 아기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어미를 잃은 슬픔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갈등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새끼사슴이 강물을 유유히 강을 건너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아기사슴은 거기에 무엇이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건너가는데 어미가 이 두 개서 보고 있으니까 멀리서 이 아기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악어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어미는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날까요? 순간적으로 이 어미사슴은 이 새끼를 구해야겠다는 그 강한 마음에서 강속으로 뛰어들은 뛰어들면서 어떻습니까? 그 악어가 오는 그 자리, 자기 새끼 사슴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멈춰 있는 거예요. 어미사슴. 그러면서 아기는 지나가고 악어는 와서 이 어미사슴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희생시켜서 이 아기사슴을 구해냈습니다. 이 순간에 어미사슴은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자식이 죽음에 처했을 때 저 자식을 살려야 할까? 내가 살아야 하나? 이런 문제를 놓고 갈등했을까요? 내가 살아야 한다는 마음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저 새끼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마음이 이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일본에 이수연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전차가 막 들어오는데 일본 어떤 사람이 그 선로에 떨어집니다. 아무도 보고 이라고 있는데 이 이수연이라는 젊은 청년이 거기에 떼어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밖으로 살려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전동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수연이가 그 빠져있는 떨어진 청년을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강한 본심이죠. 마치 엄마 사슴이 아기 사슴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수연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려내고 그가 희생된 그 사건은 일본 전체 국민을 감동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는 참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오늘 사회에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마음이 평화세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가정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아닙니까? 어미사슴과 아기사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그 시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노사간의 문제를 놓고 있을 수도 그 주인이 그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갈등이 없지요. 이런 문제.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기사슴이 강을 건너 이 남자는 남편인데 다리가 없이 아내는 팔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아, 저 가정 참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저 두 부부가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다리가 없고 아내는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그 불편한 것을 서로 보완해가지고 살아요. 한 마음, 아내의 마음도 한 목적의 마음, 남편의 마음도 한 목적의 마음. 갈등은 어떨 때 생기는 겁니까? 주인이 둘일 때 생기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게 될 때 갈등과 가정의 평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참부모님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천국은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쓰는 하늘 천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나라. 이것이 천국이다. 갈등 없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이웃과 이웃이 나라에 있어서 정부와 백성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살 때는 갈등이 없는 거지.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마음속의 갈등.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생 문제,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결이 잘 안 돼요. 본심과 사심, 두 마음이 같이 버틸 때는 고통이지만 한쪽 마음으로 정리가 될 때는 거기에는 평화가, 거기에는 사랑이, 거기에는 행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둘이 된 것을 어떻게 하나로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다. 오늘 갈등과 가정평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은 갈등을 느껴보지 않은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내 하나의 갈등도 어렵지만 너와 나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